동호동족, 특히 청산리 전투의 주역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쉽게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자유천변을 통해서 대한 독립군단 자체가 와야 되고 우리 독립군의 무장투쟁 능력을 상실하게 된 거죠. 여기 와서 약간의 설이 다르겠지만 설이 다르게 나와요. 설이 다르게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대한 독립군의 무력 투쟁에 많은 전력을 상실한 건 분명하죠. 그렇다면 여기에 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건 어떤 걸 떠나서. 그래서 제가 특히 그 백보 서희 선생이 자진을 해서 제가 백보 서희 선생은 자살이란 말을 안 써요. 자진이란 말 쓰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그 개인적이라든가 이런 이 목숨을 끊는 게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또 한 가지는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일단 대중을 비롯해서 수련 보는 분들은 일단 호흡을 통해서 자진이기 때문에 자진이라는 쓰고 있는 거죠. 사전 넘어가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대한 독립전쟁의 사상적 배경과 행동 주체인 대종교 이랬을 경우에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독립전쟁의 명분과 실천력을 획득하는데 대종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라가 멸망했는데 처음 있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반드시 오해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민족은 고난의 민족이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900여에 달하는 침략을 받았다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제가 냉정히 말씀드립니다. 역사학자로서. 전 지구상에서 인류 역사상에서 우리 민족만큼 이렇게 좋은 땅에서 행복하게 산 집단은 별로 없다고 봐요. 이게 객관적인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왜 그렇게 잘못 알려졌을까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무슨 침략을 받았습니까? 900여에 달하는 침략은 침략이 아니라 자그마한 전투들이 있죠. 진짜 큰 전쟁은 제가 보기에는 이른바 고구려와 수단 간의 전쟁, 제 용어로 동아시아 세계대전이죠. 이거 하나, 국제대전 하나. 그리고 임진왜란 이거. 그리고 나머지는 거란 때. 그리고 나머지는 특별한 전쟁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대단하다고 기술해왔고 그렇게 인식되었지만 세계 역사를 보면은 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늘 피해의식에 젖어 있고 우리는 늘 방어만 했고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서는 만들어졌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절대 우리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에 우리만큼 좋은 땅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참 잘못하고 우리는 생태환경이 세계 최고라고 봐요. 생태환경, 인간이 먹고 사는 의식주를 놓고 볼 때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은 없죠. 하나하나 분석해 들어갑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거 대단한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지정학적 숙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 근대사, 현대사 전공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일본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정학적 숙명 때문에 이렇게 분단이 됐고 늘 외침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고. 그건 사실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을 땐 그게 사실일지 모르겠지만 전 그 사람들이 발언했으면 저도 발언할 수가 있지 않아요. 왜냐면 저도 이 분야의 학자고 전공자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또 주장할 수가 있는데 아마 제가 말하는 게 옳죠. 왜냐하면 저는 적어도 전 근대 이전의 모든 역사를 분석해가지고 내린 결론이고요. 그분들은 근대사나 현대사 전공학자들이 그거를 그대로 한민족 전체사에 적용한 거니까 계량적 비교를 하게 되면 제가 오를 확률이 더 큰 거죠. 우리는 정말 지정학적으로 너무나 탁월해요. 왜냐하면 주변으로부터 침략을 받기가 힘든 정도의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죠. 지정학적으로. 동아시아 전체 구도를 보면은요. 현재 흔히 말하는 중국 지역이 있습니다. 한족이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제가. 중국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도 크진 않지만. 그 다음에 바로 만리장성을 기점으로 하던 그 북쪽에는 말해서 북방 유목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제가 말한 동방종족들이 있고요. 동방문명권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구분을 해요. 중앙문명권과 북방 유목문명권과 동방문명을 구분을 해서 이쪽도 하나의 문명이랑 바운더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제가 그건 당연히 얼마나 학계에 반대름으로써 이런 전개하려면 치밀하게 공부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료를 가지고 이런 주장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여기는 동방문명권이고 여기는 북방 유목문명권으로 제가 있는 쭉 이런 지역까지 가고요. 중앙문명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환경 또 하나는 경제적이거든요. 지경학적 관점이라고 보는데요. 경제적 관점으로 놓고 볼 때 늘 전투 내지 전쟁은
북방 유목민족들과 중화민족의 중국 간에 벌어지는 것이죠.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적 측면 때문에. 그리고 늘 북쪽에서 남쪽으로 쳐들어오는 것이고 남쪽에서는 방어거나 아니면은 미리 예방을 위해서 치고 올라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늘 북쪽에서 만해장성 지역을 넘어서 현재 중국 쪽을 공격하는 것이 당시 범동아시아에 있을 때 기본적인 역학관계거든요. 구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쪽에 있는 이 지역은 그들에게는 관계가 없어요. 더 중요한 사실은 양 지역이 전쟁을 벌일 때 동쪽에 있는 이 우리 지역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지만 돼요. 여기가 흔히 말하는 체크 밸런스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에요. 여기가. 만약에 이 배후 세력을 무시하게 되면 언제든지 허를 찔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배를 찔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늘 거의 안전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전쟁이 없었잖아요. 또 얘기해요. 무슨 전쟁이 있었어요? 중국 역사를 보세요. 중국의 역사의 반은 전부 다 북방 또는 동방에서 내는 종족들이 점령 정복국가들로 채워져 있죠. 중국이 분단된 시절과 통일된 시절은 딱 반이고요. 통일됐다 할지라도 중국 한족이 아니라 다른 종족들에서 통일된 나라가 많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수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한국 사람들이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요. 1812년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갔지만은 특히 19세기에서 20세기에 많은 분들이 올라가고 그분들이 대종교인이 주축이 돼가지고 독립전을 벌였잖아요. 그분들이 활동했던 만주 지역은 북방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돼요.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이라 해서 북방이라면 우리는 반도민족입니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잘못된 것이죠.